여러분, 요즘 난소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땡땡땡이라는 신약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땡땡땡 신약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 신약 파푸 억제제의 원리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푸 억제제는 대표적으로요, 현재 난소암에서 쓰일 수 있는 약은요, 린파자 제줄라라는 이름이. 네, 저는 항상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암 주치의 분당의사 문용화입니다. 현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부인암이라고 하면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 그리고 신약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아마 매스컴에서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파푸 억제제 전성시대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요, 국제 학회를 가게 되면 이 파푸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토론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파푸 억제제는 난소암에서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난소암 말고도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췌장암, 이제 여러 가지 암종에서 이런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고요.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파푸 억제제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왜 암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있는데 DNA에 어떤 자극이 있어서 손상을 받게 되면요, 우리 몸은 굉장히 이 DNA 손상을 복구시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이 DNA 손상이 복구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 중에 하나가 브라카라는 유전자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DNA 손상이 복구가 되지 못하게 되겠고, 이 세포는 결국은 DNA 손상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암세포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왜 암세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파푸 억제제는 이러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암세포는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암세포인데요. 암세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적인 정상세포보다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암은 되게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암이 빨리 커진다는 얘기는요, 암세포가 분열을 빨리 한다는 뜻인데, 암세포가 분열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어떤 유전 정보, 즉 DNA의 복제가 굉장히 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DNA가 이렇게 복제가 되다가 DNA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DNA 에러를 가만히 놔두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DNA 에러가 발생한 거를 파푸라는 이러한 유전자가 이거를 발견을 해서 이 DNA 에러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암세포는 점점 분열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암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DNA 에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푸가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파푸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파푸 억제제가 되겠는데요. 파푸 억제제를 이용해서 파푸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면 DNA 에러가 수정이 되지 않고 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파푸 억제제가 작용하는 원리인데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 브라카 유전자의 기능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푸 유전자의 기능도 역시 비슷하게 DNA 에러를 복구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고 파푸를 억제하는 이제 억제제 약제를 쓰게 되면 DNA를 복구하는 기능이 둘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것이죠. 왜?
DNA 손상이 또는 에러가 점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DNA를 복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둘 다 막아버리면 암세포가 죽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렇다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이 파프 억제제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프 억제제로 한쪽 DNA를 복구시키는 이 방법을 막았지만 이쪽은 또 브라카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DNA를 잘 수선을 해서 작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안 죽겠죠. 그래서 DNA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파프 억제제가 잘 작용을 하지 못한다. 또는 반대로 브라카 돌연변이만 있는 상태이고 파프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DNA의 손상이 복구가 되지 않지만 파프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만약에 DNA에 에러가 발생해도 이거를 다시 복구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브라카, 파프 두 가지를 다 억제해야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꼭 브라카 돌연변이만 있어야 암세포가 죽느냐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제 이 복잡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상동 제조합 결손이 있어도 파프 억제제가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동 제조합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카라는 유전자는 어떤 원리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DNA가 손상을 받으면 복구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브라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전자들도 DNA가 손상됐을 때 복구시키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유전자들이 만약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상동 제조합 결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DNA는 이렇게 분열할 때, 복제가 될 때 상동 제조합 과정을 거칩니다. DNA가 서로 상보적인 염기끼리 붙으면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상동 제조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상동 제조합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DNA 손상이 있을 때도 잘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동 제조합 결손이 있어도 파프 억제제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동그란 그래프는 뭘 뜻하느냐 하면요. 난소암 환자들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몇백 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는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20%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다 써놓은 것인데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 유전자들을 다 면밀히 봤더니 상동 제조합 결손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의 결손이 있는 경우가 33.5%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꼭 브라카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요 33.5%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파프 억제제를 썼을 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라카 돌연변이 더하기 상동 제조합 결손을 합치면 이제 53.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난소암 환자들을 100%라고 쳤을 때 반수 이상이 이런 파프 억제제를 썼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암종별로 브라카 돌연변이의 빈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이 파프 억제제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암에서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이 되고 어떤 암 환자들이 이 파프 억제제를 잘 많이 쓸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난소암 21%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1위입니다. 두 번째 유방암이고요. 3 내지 5%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고요. 3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는 10에서 15%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립선암 7.7%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고요. 이 전립선암의 기본적인 치료는요, 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호르몬이 잘 듣지 않는 내성 상태가 되는데, 이런 걸 이제 거세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거세 저항성이 발생하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더 높아집니다. 13.6%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외에도 췌장암,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담도암, 이러한 암들은 5에서 5% 내외로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난소암, 두 번째 유방암, 세 번째 전립선암.
그리고 나머지 암들에 대해서도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파프 억제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적 치료제는요, 어떠한 암에 좀 이제 특이하게 어떠한 암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표적 치료제가 발견이 되는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파프 억제제는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가 여러 가지 암종에서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암종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이제 파프 억제제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파프 억제제 중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제들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FDA는요, 우리나라의 식약처처럼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이 약을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이제 승인을 내주는 기관을 우리가 미국의 FDA라고 합니다. 린파자, 제줄라, 탈제나 루브라카라고 하는 4가지 파프 억제제가 이제 현재 시장에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린파자, 제줄라, 탈제나 요 3가지가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린파자와 제줄라가 난소암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이 린파자 같은 경우는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이렇게 많은 암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이 파프 억제제들이 이렇게 다양한 암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식 허가가 아니고 혁신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적응증이 더 넓은 것처럼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 환자에서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난소암 환자들이 대부분은요,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는 다 합니다.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서 발견이 될 때 파프 억제제라는 약제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손 자녀들한테 혹시 유전이 되는지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는 안 하는 환자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꼭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저한테 난소암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난소암 이제 전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항암제를 다 쓰다가 더 이상 쓸 약이 없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요만큼 복사를 하고 가져오셨길래 하나하나 이제 다 넘기면서 이제 꼼꼼히 봤더니 많은 대부분의 난소암 치료제를 다 이제 이미 투약을 한 상태였고요. 보니까 이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 있는데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안 하셨어요, 이분이.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가 막 활성화된 상태는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양세포를 검사실로 보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연히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제 뭐 그 당시 좋아했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가 돌연변이가 양성으로 나오면 파프 억제제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파프 억제제 중에 하나를 제가 요 약을 쓰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분한테 투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고요. 어떤 이제 항암제 효과를 평가할 때 저희가 이제 완전 관해, 뭐 부분 관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환자분은 이제 30% 이상 감소하는 이런 이제 부분 관해를 보였고, 뭐 30%라고 하면은 적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암이 확 줄어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셨고, 아마 제 기억에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반응 상태를 유지를 하시다가,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약제 내성이 생겨서 뭐 그 약을 중단해야 되고, 뭐 나중에는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사실은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던 환자분을 치료를 더 유지를 했었고, 그 삶을 더 연장해 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는요, 난소암 환자분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5%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정상이면 즉 돌연변이가 없다면 파프 억제제를 못 쓰나요? 요즘 파프 억제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뭐 쓰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면 파프 억제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시면 브라카라는 유전자는요. DNA가 손상을 받을 때 이거를 고쳐주는 복구시키는 유전자인데 브라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전자의 DNA 이 손상을 복구시키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파프 억제제를 쓰게 됐을 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상동 제조합 결손이라고 하죠. 상동 제조합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프 억제제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상동 제조합 결손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을 미국으로 보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 회사에서도 이 검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 이런 이제 상동 제조합 유전자 검사를 좀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브라카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파프 억제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요약.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파프 억제제가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라카 유전자가 정상이어도 다른 유전자의 상동 제조합 결손이 있다면 파프 억제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난소암에 린파자 제줄라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